안녕하세요. 비상암, 박한수, 6단원, 두근두근 내 인생과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강의를 맡게 된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이 대단원에 있는 문학작품 하나와 설명문 하나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김혜란 작가의 대표작 영화로도 나왔죠. 강동원과 송혜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지금 소설로 나온 게 아니라 각색된 영화 시나리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특성과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시나리오 특수 용어들, 그다음에 이 작품 속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 소년의 마음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갈래에 대해서 좀 본 다음에 개념을 우리 한번 보고 문학 작품의 수용에 관한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재를 본다면은 당연히 현대 그 시나리오에 속하게 될 거고요. 감성적, 서정적, 2000년, 10년 서울의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이 소년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소년의 삶을 담담하고 유쾌한 시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발단 부분과 전개 부분, 즉 작품의 도입부 좀 앞부분이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잔잔하게 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배경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격정적인 갈등보다는 뭔가 슬픈 이야기보다는 이 힘든 시련을 어떻게 밟고 견뎌고 나가고 있는지를 이런 중심으로 보게 될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안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는 작가는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 삶의 자체를 소재로 삼고 그 소재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삶과 감정, 가치와 태도 등을 아울러 문학 작품으로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냥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에 구현되는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인물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생각을 확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도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우리 사회의 전망까지 고민하게 됐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근두근 내 인생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인물 관계도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주인공은 아름이입니다. 3살 때 졸업증이라고 해서 인간의 노화가 정말 이제 너무 급격하게 와서 어린 이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할아버지의 몸을 갖게 된 이런 정신 연령은 어리지만 16세에 불과하지만 몸은 80세의 노인과 같다라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속이 깊고 다양한 책의 분야를 읽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야름 밝게 살려고 하는 긍정적인 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미라와 대수가 나옵니다. 둘은 이제 일찍 결혼을 해서 열심히 힘겹게 이 아픈 아름이를 길러 나간다고 했는데요. 33세 어린 나이에 동갑내기인 미라를 만나 결혼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죠. 미라는 33세 어린 나이에 아름이를 낳았지만 씩씩하고 당찬 엄마다. 어려운 형편에도 힘든 기색 없이 아름이를 잘 보살핀다 하였고요. 승찬이는 이 아름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라고 하는데 통장이자 동창이자 방송국의 연주자 아름이를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주인공으로 하여 후원금으로 아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장 씨와 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장 씨는 말 그대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입니다. 몸은 이제 늙은 80세 노인인데 이제 정신 연령이 뭐예요? 늙어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이와 조금 상반된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점점 늙어갈수록 정신 연령이 어려지는 치매와 나는 아직 어린데 몸이 뽀송되고 버린 조루증에 대한 얘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아는 아름이가 출연하는 충고를 보고 아름이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16세 소녀라고 하는데 뻥이에요. 이 인물은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거짓말 시나리오 작가가 남자 시나리오 작가가 혹은 지망생이 그냥 이야깃거리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던 하나의 거짓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죠. 이런 얘기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작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 넘버 8. 자, 스킨십 넘버라는 것은 지금 즉 장면 번호라는 거예요. 데모를 쓸 때 촬영이나 편집하기 쉽게 위해서 각 장면마다 장면 제시할 때도 소설도 그렇죠. 장면들마다 구역을 나누고 문단을 나누는 것처럼 시나리오에서도 장면에 번호를 붙여서 나눕니다. 지금 어디 대수의 택시 안, 박,
그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오후라고 할 수 있죠. 한 오후 정도에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혹시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택시가 떠다니는 모습을 촬영해 주면 좋겠죠. 밝은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택시 한 풍경, 손님을 발견한 대수 그쪽으로 차를 세운다. 선한 인상의 평범한 30대 부부. 임신한 여자는 배가 많이 불러있다. 차를 세운 대수가 보조석 창문을 내린대요. 희한하죠? 보통 깜빡이를 켜고 바로 이제 들어가서 태워야 되는데 보조석부터 내린다 그럽니다. 땡땡병원 사거리요. 예, 근데 죄송한데 사정상 저희 아들하고 오늘 좀 같이 다녀야 해서 그러는데 점점점 아, 혹시 지난주 방송 나왔던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 승객들의 택시 아름이를 향하는 태도인데 이 부부 내외는 좀 반가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아름이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컷투라고 합니다. 지금 컷 장면에서 영화 감독이 컷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컷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든다. 여자 앞으로 다가와서 대수 택시는 씁니다. 자,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택시 좌석 뒷좌석에 타는 여자. 가로수길이요 하고는 다시 통화를 계속한다. 저 손님 양해를 드려야 할 이라고 말하는데 대수가 아름이에 대해 설명하지만 쉼없이 통화하는 여자는 눈길도 안 주고 잠시 통화 끝난 여자는 앞좌석에 아름이를 발견한 깍 하면서 비명을 질러요. 아, 손님 통화 중이셔서 먼저 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사정상 저희 아들이랑 좀 같이 다녀야 되는데 얘가 몸 불편해서 이러니 못 보고 본 듯 얼굴이 일그러지며 아저씨 뭐예요? 아 진짜 택시에서 진짜 뭐 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라고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아름이에 대한 불쾌, 혐오감, 분노 혹은 노골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 차에서 내려 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 탄다라 했습니다. 자, 이를 봤을 때 택시라는 공간은 지금 아름이와 대수가 함께 있는 공간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풍경을 보이게 되는지 그래서 반응이 상반돼요. 선한 부부들은 호의를 베풀어 주지만 한 젊은 여자는 너무나 이제 까칠하게 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투. 그 아까 여자가 지나고 교복을 입은 아름이 또래 아이들이 셋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학생이 아름이를 알아본 표정, 여학생이 귀에 속닥속닥 그래 반응하는 여학생이 여학생 사면 아름이를 힐끔거리며 그새 스마트폰으로 아름이의 정보를 검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름이를 뭐처럼 여기는 걸까요? 예, 동물원의 동물원이죠. 아, 미안해요. 동물원의 동물처럼 보고 있죠. 되게 구경거리는 것처럼 신기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거침없이 저기 인증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인증사진을 찍는다라는 거는 기념물이나 우스꽝스러운 관심스러운 대상이 있을 때 이렇게 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이 있는지 아름이를 구경거리, 관심거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뒤에 자세를 취한 학생들, 밝은 분위기, 구김살 없는 이들의 모습에 왠지 주눅이 드는 아름이. 서로 지금 같은 비슷한 나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름의 대조적으로 나이도 뭐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그렇고 이들의 행태도 그렇고 너무나 좀 상반돼 있죠. 그래서 커트 학원가 앞에서 내린 아이들 고맙습니다 해. 안녕 빨리 건강해져. 아 네. 이들은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아름이가 느끼기에 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 부러움의 질투,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고마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335 모여 학원으로 들어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보는 아름이의 눈엔 부러움이 깃들어 있어요. 아름이는 그런 대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름이도 아마 본인도 학원에 혹은 여러분들처럼 제 인강을 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을 텐데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또래 집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 아름이 창밖을 내다보면 거리 풍경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태권도 선수가 어, 되고 싶어 최고를 갔던 거지 아빠의 대수의 과거가 나옵니다. 아니? 에? 그럼 아빠 뭐가 되고 싶었는데? 음, 사실 뭐가 돼야 될지 잘 몰라서 갔던 거지. 사실 태권도 하면서 좋았던 것은 도복밖에 없어. 강동원이 이렇게 허허허허 얘기를 합니다. 뭘 잘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아빠 친구 하나는 전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는데 수학을 제일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름 아빠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에이 설마. 야 아들 야 진지하게 차려 세우며 "내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면 그런 거 안 돼."라고 했어요. 지금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수가 강동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즐거운 마음처럼 받아들이는 거겠죠. 자 더구나
채워 나온 아빠를 우린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더라고. 예. 서로 지금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정겹죠. 그래서 스케치 넘버 10 한강 둔씨 밤이에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제 맥주를 마십니다. 자, 우리 세 식구를 위하여! 건배에 부딪힌 세 사람의 손이 잡히고 돗자리 위에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놓여있다. 이제 통닭 못 먹어요. 자, 대수는 콜라를, 미라는 캔맥주를, 아름이는 빨대로 요구르트를 마신다. 미라,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킨다. 놀라서 미라를 보는 대수와 아름. 어떤 일인가? 미라,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 어디선가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미라의 머리카락 바람결에 살짝 날린다. 야, 기분 좋다. 난 바람 본 날이 왜 이렇게 좋지? 나도 그런데 또박또박하게 바람이 불면 공기 중에 음이온이 많이 발생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요. 이런 희한한 잡지식이 많아요. 그걸 왜? 병원에 있다 보니까 혼자 할 게 뭐만 있겠어요. 책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지식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 그래서 미라 아르미의 볼을 어루만지며 어휴 똑똑해. 누굴 닮았을까 우리 아들. 그래서 당연하든지 누굴 닮긴 날 닮았지. 치 왜? 맞잖아. 팥빙수 좋아하는 거, 콩밥 싫어하는 거, 발가락 긴 거, 유머 건강 있는 건 또 얼마나 소문 깊어. 그랬더니 치, 총군 다 치 닮았대. 아름이 눈을 가리키며 눈 예쁘고 똑똑한 건 날 닮았지. 내 눈이랑도 똑같잖아. 지금 아름이가 혹은 아름이를 미라나 대수가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평범하지는 않아도 자신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라, 시끄럽고 가서 맥주나 더 사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갈까? 웃으면서 대수와 아름이가 가요. 사람들의 반응까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좀 철이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아름이를 동물원의 동물처럼 그냥 관심의 대상 정도라고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에게는 이들 역시 안타깝게도 좀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대수는 안쓰럽게 생각하겠죠. 이 같은 나이에 봤을 때 아르미도 역시 이렇게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도 좋을 텐데 좀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넘버 11 한강두지 여전히 한강이에요. 근데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점 앞 맥주가 담긴 봉지를 들고 매점에 나서는 대수와 아르미. 아빠 나 화장실 허투 간이 화장실이요. 대수와 조금 떨어진 간이 화장실 옆에 으슥한 공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아름, 남자 셋, 여자 둘. 야, 너 진짜야? 할배 아니고?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아까 누구랑 여학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다. 아름의 얼굴을 살피며 희죽희죽 웃으며 외계인이야 뭐야?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데 괜찮다 몰라. 아무튼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 남의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아름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되게 무책임한 말이죠.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빨리 죽는다라고 혹은 이렇게 아픈다라고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아름 비켜요. 그래서 남학생이 아름의 모자를 남같이 벗겨요. 아름의 듬성듬성한 머리가 드러나자 놀라는 아이들 대박. 어머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뒷걸음치면서요. 아니면 모자 던지면 야 이거 혹시 없는 병 아니야? 아이씨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불량나는 일진들에게 시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두리번거리는 대수. 자 간이 화장실이요. 지금 인서트라는 것은 장면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면들 인물 없이 그냥 뭐 인물들이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처럼 그냥 하나씩 지나갔다가 삽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수 아르마 아빠 야 아빠야 아빠래 젊은 아빠인 대수의 모습을 보자 상황이 우습다는 듯 키득키득거리는 아이들. 대수 괜찮아? 너 모자 하면서 모라를 집어 아름이 자리에 뜨는데 끝까지 이기죽거리면서 괜히 상대를 보면 밉살그럽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효자 아저씨 아버님 모시고 밥맛이 나오셨나 봐요. 그러면 이는 바로 아름이를 조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골룸이 태어나나 여러분은 아나? 야, 나 때는 말이야 반지의 제왕이 선생님 때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골룸이며 스메걸, 마이 프레셔스 이런 거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리즈 재밌습니다. 야, 대수 기타 가다가 멈치 돌아보면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서 결국 불량한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하는 대수. 손을 뿌리치고 껄렁거리면 대수를 에워싸는 불량 학생들. 대수는 아름을 한쪽에 안전하게 익혀 세우고 아름이를 향해 씩 웃으며 윙크를 하더니 이소룡처럼 자세를 잡는다. 1대4의 열세도 민첩하고 멋지게 싸워나가는 대수.
자,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싸우며 공중에서 1회전 반을 돌아 540도 발차기! 멋지게 악당을 물리치는 대수. 하지만 이것은 아름의 환상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강동원이 엄청난 간이 터지는 장면처럼 나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현실은 시공창이에요. 현실의 상황은 아름이의 상황과 전혀 달랐어요. 아름, 남학생들에 둘러싸여 맞다가 반격을 시작하는 대수. 온 힘을 다해 학생들을 뿌리치고 힘껏 발차기를 날린다. 하지만 대수의 발에 맞은 건 학생들이 아니라 말리롱 경찰. 자, 이내 뻗어버린 경찰, 당황한 대수, 놀란 아름이 뻔한 뭐겠어요? 한국 영화의 한 장면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은 누구 일방적인 불량 청소년들의 놀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스케치 넘버 15. 자, 병원 진료실 오후라고 했습니다. 파리한 얼굴의 미라, 아래 앉은 주치의를 보고 있어요. 모니터를 돌려보며 여기는 이 점이 뇌혈관이 살짝 터졌던 흔적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잘못하면 애 중풍 걸릴 뻔했어요. 라고 했어요. 중풍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푹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뇌출혈 혹은 아니면 여기에서 반신불수가 되고 언어장애 후유증 남기는 큰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면은 많이들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 그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르미를 보면 두통이 상상했을 텐데 머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미란 답답하고 속상해하면서 아니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르마 아픈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주눅든 무슨 내가 혼자 안 아픈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아프다는 걸 얘기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가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그러면 아름이는 아름이 나름대로 마음에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미라는 한숨을 쉬죠. 속상하니까요. 그래서 주치의 화가 난 목소리를 미라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잘못하면 이거 올해도 못 넘겨요. 라고 해요. 선생님! 아름이를 보며 자 아름아 잠깐만, 네? 잠깐만 나가 있을래? 그냥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려고 하는 아르마 나가 있어. 하지만 엄마의 마음에서 이 상황을 지금 직면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주치의 한숨을 내쉬며 이 뇌종에도 문제지만 심혈관에 심장혈관 질환 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입원시키세요. 밖에서 터지면 손도 못 쓴다. 그래서 스케줄 넘버 16. 병원 앞 거리 오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려서도 드러난 아름이의 병세. 사람들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혹은 동정 어린 눈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에게 항상 일반인들에게 아름이의 모습은 뭐라고 구경거리, 관심의 대상, 조롱이나 혹은 동정의 대상, 연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라의 눈치를 보면 손을 잡아 끄는 아름이. 아름이도 지금 엄마와 같이 다니는 거 혹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하지만 미라는 대수롭지도 않게 내가 너무 예쁜 거지 뭐지 뭐. 공주병 걸린 게 아니라 아름이를 위해서 이렇게 의연한 척을 한 거겠죠. 송혜교가요. 자, 아름. 미라의 손을 잡아 끄는데 따라오지 않아. 짜증을 내며 엄마 안 창피해? 그랬더니 태어난 미라의 태도에 짜증이 나서 손을 놔버린 아름이 미라 앞장서가는 아름이의 배당을 잡아챈다. 뭐가 창피한데 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남을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름이 역시 거리를 회유하며 아니면은 뭐 이런 시청 한복판에서도 자유롭게 활보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남들이 비웃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아름이 주위에 의식하며 왜 그래 진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너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사람들 보고 말고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떼쓰란 말이야. 그냥 애처럼 지금 너무 아름이의 속내가 깊으니까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아름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본인의 외면의 모습 때문에 그렇겠죠. 자, 선글라스 벗기면서 연예인도 아니었으면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쳐다보지. 그래서 가슴 답답합니다.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어요. 괜히 말을 꺼내 오도 가도 못한 아름이를 땅만 발로 차고 있습니다. 서로 속상한 마음들이 계속 남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모습들 보면요. 그래서 자, 미라 한아름 엄마 봐. 내가 누구야? 나. 그래.
나 17살에 애 낳은 여자야. 어머, 이제 미라가 아름이와 이렇게 애를 낳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17에 애를 낳았으면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회적인 편견, 아마 좀 사회적인 뭐 비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윤리적인 문제, 비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든 말든 조선시대는 13세에 결혼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마주보고 피식 웃는다. 아르마, 우리 이게 몇 년 다녔어? 잠깐 세보니까 13년. 그래서 그만큼 이 아르미는 평생의 삶을, 거의 평생의 삶을 뭐로? 아, 병마와 싸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 막내 삼촌은 내 나이에 포경수술 하나면서 죽고산에 울고불고 난리 들었어. 근데 넌 그거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음,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 듯이 걸어도 돼. 알았지? 응. 이렇게 좀 미라를 격려해 주니까 기분 좋아졌어요. 그래, 가자. 아름의 손을 잡는 미라. 자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걷는다. 당당하게. 그래서 자,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있을 때는 당당해지는 아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범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아름이는 자신이 출연한 텔레비전을 본 서라는 소녀에게서 전자우편을 받아요. 그래서 아름이는 자신과 같은 나이고 병을 앓고 있다는 서에게 관심이 가지만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여요. 드디어 아람이에게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거겠죠. 그래서 병세가 더욱 나빠져 입원하게 된 아름이는 용기를 내서 서에게 전자우편을 쓰고 서와의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뭐예요? 설렘을 느낀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청소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스케줄 넘버 43, 병원 정원 오후예요. 병원 정원에서 촬영이 진행 중이에요. 아까 뭐 다큐멘터리 촬영한다 그랬죠? 미라가 촬영을 지켜보고 있고 그 뒤 어느샌가 슬그머니 나타난 장 씨. 바로 누구? 아름이의 친구라 그랬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지만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아름이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요. 그런데 장 씨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다. 한눈에 봐도 평소보다 멋을난 느낌이에요. 왜? 혹시 아름이 친구는 아름이 아는 사람으로 촬영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멋을 부린 거겠죠. 자, 그래서 김 작가, 승차는 큐시르는 보고, 아름이는 혹시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요? 많죠. 우리 엄마랑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아, 옆집 짱가 할아버지도 좋아해요. 짱가는 바로 장씨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순간 우쭐해 비는 장씨. 근데 아름이 갑자기 콜록콜록콜록 미라 아름아 괜찮아?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아름이 달려든다. 자연스럽게 촬영은 중단되고 멈출 줄 모르는 아름의 기치. 뭔가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안 좋아져요. 마음이 선생님 마음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 중략 부분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고요. 입원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 커트 촬영팀 촬영을 접고 있다. 이야기 중 승찬이와 미라 그리고 그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장씨. 오늘 아무래도 힘들겠지. 야! 너 어떻게 보고도 몰라? 아들의 상태 때문에 좀 승찬이에게 매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 승찬은 입장에서는 약간은 걱정이라든지 다른 그래도 촬영 스텝이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치, 뭐 어쩔 수 없지. 주변에 맴도는 장씨를 보며,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주변에 맴도는 장씨겠죠. 아저씨, 아름이 옆집 할아버지죠? 혹시 저희랑 인터뷰? 뭐요? 그럼 어디 앉을까요?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컷2. 장씨 인터뷰를 시도하는 촬영팀 바짝 얼어붙어요. 할아버지 준비되셨죠? 한번 가볼게요. 레디, 큐! 아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아름고는, 아니지. 우리 아나랑구는 컷! 할아버지,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카메라 없는 데서 우리 작가랑 대화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장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얼어있어요. 카메라 울렁증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카메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장씨의 컷 엔지를 반복하며 아이고 우리 한아름 애고 아니 이놈의 자식은요 지금 뭐예요? 장씨가 의도적으로 좀 다양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 컷2 자, 지친 촬영팀 승찬이도 이제 거기 포기한 얼굴이다. 할아버지, 한 번만 더 큐 가자. 아름이 어떤 아이인가요? 드디어 드디어 정면을 보러 아름이는 바로 내 친구요. 친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씨가 아름이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보겠죠. 나이가 많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장씨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난다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 복도 5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나란히 장씨와 아름이 둘은 서로 얘기를 하죠. 방송 그거 쉬운 거 아니더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좀 괜찮아? 네, 알약을 삼키는 짱가씨를 보며 짱가 어디 아파요?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지금 서로 뭐예요? 늙은 처지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쟤가 좀 알죠. 짱가는 그래도 꽤 동안이에요라고 했어요. 사실 외면으로 보면 아름이가 특수분장했지만 영화 내에서도 좀 더 늙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동안이다 이런 서로 농담 따먹기 할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음. 좀 친한 사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친근한 사이, 진짜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장씨, 그치? 흐흐흐. 우당탕탕. 옆에 지나가 젊은이를 보면 저것들은 몰라.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거지. 너무 건강해서 자기들이 건강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중한 거, 우리가 굉장히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건 우리가 뭐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 보면 이 시절을 추억하고 하루하루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운명한 미소로 그러면서 쟤들이 또 모르는 게 있어. 자, 뭔데요? 그랬더니 흐흐. 앞으로 늙은이만 남은 거. 왜 이름 벌써 늙어버렸잖아요. 자, 장씨를 보면 말갛게 웃는 아름이 마주 보며 웃어주는 장씨. 이 둘 사이에 친구 사이, 우정이 세대 차이를 넘어서 우정이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름이의 병실 방황한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 아름이가 서해 사진을 보고 싶다는 내용을 전자우편 보낸 뒤로 서해에게 답장이 없어요. 왜? 지는 여자아이가 아니니까요. 서아가 아니니까 지금 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름이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열심히 그러니까 우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잠들지 못하고 기력 없는 모습으로 이러저리 뒤척이는 아름. 이런 모습을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전반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름이 결국 일어나 앉아 베개 밑에 태블릿 PC를 꺼낸다. 여전히 전자우편함에 새 편지 영통 확인한 아름의 모습을 보며 반복되는 거죠. 이런 거 조바심이라든지 걱정스러움, 아마 처음 고백한 이런 풋풋한 마음이 연결돼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커트. 습관처럼 전자우편을 확인하는 아름이 드디어 전자우편 수준 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해 편지다. 떨리는 손으로 전자우편을 여는 아름이의 소리 딸깍.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아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여자 소녀의 목소리를 해주면 좋겠죠.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진. 하지만 나만 내 얼굴 아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하다 싶어. 난 내 얼굴 부모님까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진 한 장을 보내요. 봉투에 사진을 여는 아름이 화면에 가득 키워서 본다. 서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아름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 싱그러운 솜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이래요. 그 사진에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거는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진에 손을 가만히 갖다 대보는 아름이 사진 속에 서아의 아름다운 손이 포개지고 맞잡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과 소녀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이어 이제 아름이의 상상하는 부분이 보여요. 지금 아름이가 서아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솔길 상상이에요. 지금 상상. 그래서 사진이랑 겹쳐진 두 손이 실제로 맞닿는다. 이 사진 속의 공간에 이제 상상의 장면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 아름이와 서아의 뒷모습이다. 카메라가 점점 뒤로 가면서 벚나무가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 바로 아름이와 서아의 모습이겠죠. 뒷모습이 아련하게 보여요. 서아가 아름이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들려주었던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고요. 오솔길을 걷는 두 사람, 아름이는 자신의 꿈속에 등장했던 건강한 16살 모습을 소년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화됐던 소년의 모습, 그러면 지금 상상 속에서는 뭐 아름이가 자신의 건강한 몸을 원한다라는 욕망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아름이가 바라본 서의 모습, 햇빛의 역광으로 비친 음영에 점점 윤곽이 또렷해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서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아름이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청순한 얼굴을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때 어디선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서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량한 목소리에 웃음소리가 퍼지고 그런 서아를 보며 미소 짓는 아름이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아름이, 넌 언제 가장 살고 싶어지냐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의자에 앉은 아름이 태블릿 컷이 PC를 보고 아름아, 너 언제 살고 싶어? 라는 문장을 보고 있어요. 실제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던 아름이 답장을 누르고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살고 싶어지는 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여 장면을 여러 개를 붙여서 빠르게 촬영하는 비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감 있는 전개를 통해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서와의 교시는 지금 메일을 주고받는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미지화 시켜주는 게 정말 좋겠죠. 그래서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트램펄린 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지금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이미지, 햇살 아래 빨랫줄 걸려있는 베개니, 나란히 누워 그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름이, 그리고 맑은 날 오후 그냥 매일매일이 살고 싶다라는 거겠죠.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먹으면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에도, 그리고 이미지는 동네 구멍가게 앞에 텔레비전 속 연습극을 보며 눈물 훔치는 건장 아저씨, 그 다음에 무뚝뚝한 우리 동네 아저씨가 연습극을 보는 걸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이가 나열한 이미지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럼 빠르게 전개되면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다?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르미는 소리가 나옵니다.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 손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의 등목을 해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에도, 자, 그럴 때도 나는 살고 싶어져. 아빠와 함께 초승달이 뜬 초저녁,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하는 비행기를 볼 때도 나는 살고 싶어져. 서아야, 너는 어때? 지금 아름이가 바라는 마음이 어때요? 너무 소박하죠? 아름이는 이렇게 순수한 소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살고 싶어질 때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몽타주로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소리만 바깥에서 들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근두근 네이세 현대극이고 시나리오며, 자, 2010년도 현대 소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 화제 작품이었고 영화에서도 흥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날 때 한번 이 작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조루증에 걸려 80대 노인의 외모를 지닌 16세 소년의 아름, 그 다음 17의 나이에 부모가 된 대수와 미라, 아름과 나이를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는 장씨, 자, 거기에 아름을 동정하거나 신기하다고 쳐다보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져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우리 6-1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소단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